심호흡을 하세요.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결과에 대해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상어로 가득 찬 물속과 악어로 가득 찬 물속 중 어느 쪽에 빠지실래요? 상어와 악어는 모두 여러분을 잠재적 먹잇감으로 여기고 잡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상어와 악어에 비해 물속에서 민첩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어느 쪽이 여러분을 먹잇감으로 볼까요? 조스를 보고 나면 본능적으로 악어를 선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악어는 인간을 식용으로 간주하지만 상어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상어는 종종 인간을 물개로 오인하고 공격하죠. 상어는 인간의 맛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먹어치우기보다는 한 입만 먹는 경향이 있죠. 누군가 와서 구해주고 제때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상어를 만나면 약간의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악어와의 만남의 결과는 명백히 암울해 보여요. 누구에게 쫓기는 걸 선택하실래요? 헐크 아니면 울버린?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헐크와 마주친다면 땅을 뒤흔드는 헐크의 발소리에도 겁을 먹게 될 거예요. 순식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민첩성의 의지에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야 할 겁니다. 헐크의 원초적인 힘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사냥은 시간과의 싸움이 될 거고 끈질긴 녹색 거인을 피하기 위해 모든 이점을 활용해야 할 거예요. 잡히면 손을 들고 항복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차분한 말로 그의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인류애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브루스 배너로 돌아올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울버린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 아담한티움 발톱을 가진 생명체를 상상해보세요. 그는 뛰어난 본능적 감각과 확고한 결단력으로 앞으로 나아가요. 그림자 속에 숨어 재치를 발휘하여 울버린의 예민한 감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움직임과 계산된 타이밍으로 직접 대결을 피하고 교묘한 전술로 그를 지치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그는 최고입니다. 헐크로부터 숨을 수 있다면 어떻게 헐크가 여러분을 찾느냐가 문제일 거예요. 하지만 울버린의 경우는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뱀파이어와 늑대인간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불멸은 뱀파이어가 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수명이 연장되면 지식, 기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보너스 스킬은 예리한 감각입니다. 일부 뱀파이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다양한 상황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어요. 햇빛에 민감하고 고립되며 혈액에 의존한다는 단점도 있죠. 하지만 언제든지 혈액은행을 방문하여 인간과 불멸자 모두와 친구가 되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제 늑대인간이 되는 것의 장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체력부터 시작하죠. 보름달이 뜨면 힘과 회복력이 강화된 강력한 생명체로 변신해요. 늑대 상태에서는 부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자연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변신은 비자발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무고한 구경꾼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변신으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영향은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체적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뱀파이어와 마찬가지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신으로 인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선택은 불멸, 강화된 감각, 타인의 마음을 지배하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었다면 어느 쪽에 희망을 거시겠어요? 지나가는 배 아니면 임시 뗏목? 망망대해에서 지나가는 배를 발견하는 것이 행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망망대해에서 작은 선박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아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 임시 뗏목을 만들면 가시성을 높이고 눈에 띌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마치 떠다니는 SOS 신호를 만드는 것과 같죠. 또한 멀리서 무언가를 발견하면 이 뗏목을 이용해 구조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캐스터웨이의 톰 행크스가 떠오르지만 집으로 돌아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눈보라에 갇히면 몸을 웅크리고 계실래요? 아니면 폭풍을 뚫고 도움을 구하러 가실래요? 눈발이 휘날리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구조대가 여러분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날씨는 춥습니다. 계획과 명확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모험을 떠나면 도움을 찾을 확률이 높아져요.
장비를 갖추고 옷을 단단히 입고 이동 경로를 표시하세요. 계획과 장비가 없다면 대피소를 찾으세요. 산사태가 돌진해 오고 있어요. 내리막길로 뛰어내릴까요? 아니면 큰 바위 뒤에 숨을까요?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고 경사면에서 바위가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뛰어라고 외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리면 작은 파편에 노출되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바위 뒤에 몸을 숨기면 초기 충격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하여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몸을 숨기고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세요. 여러분은 정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원숭이 무리와 뱀, 어느 쪽을 상대하실래요? 제잘거리는 원숭이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주시해요. 영화 혹성 탈출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영장류는 위협적이기보다는 장난꾸러기입니다. 물론 간식이나 장비를 훔쳐갈 수는 있지만 해를 입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반면에 뱀은 조금 더 위험해요. 어떤 뱀은 무해하지만 어떤 뱀은 독을 품고 있어 물린 사람을 병원에 보내거나 더 심각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원숭이를 상대하고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초강력 힘과 초스피드 중 어떤 것을 원하시나요? 초고속이라는 아이디어는 매력적이지만 실용성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변의 세상은 속도광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초고속 주행이 가능한 직선형의 평평한 노면은 주로 자동차가 꽉 막힌 도로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질주하다가 갑자기 벽이나 자동차, 나무에 부딪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악몽 같은 시나리오처럼 들려요. 초강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장점은 다양해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 빠르고 쉽게 옮길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던 작업도 손끝으로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가구 재배치요? 누워서 떡 먹기죠. 무거운 장비 들기요? 아주 쉬워요. 생산성 향상의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또한 초강력은 신체 능력을 증폭시켜 지구력과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하면 재밌겠지만 플레이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종의 반칙이 될 수도 있죠. 베어 그릴스 같은 순간이 닥친다면 어떨까요? 굶주린 채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주변에 낯선 식물이 있어요. 발견한 식물을 먹을까요? 구조를 기다릴까요?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면의 베어 그릴스를 발휘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보세요. 잘 알려지지 않은 식물을 먹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 영양가가 있는 반면 어떤 건 독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곧 익숙한 식물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번에는 폭발하는 화산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내리막길을 달릴까요? 더 높은 곳을 찾을까요? 용암이 강물처럼 흐르며 다가오고 심장이 두근거려요.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내리막길을 달리다 보면 용암이 흘러내리는 길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해요. 여러분은 생존 능력을 시험하는 대담한 시나리오를 또 한 번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식, 계산된 결정,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가 최고의 도구가 됩니다.